안녕하세요. 저번 라이브 방송 때 구독자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데이터 오염, 즉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일자 뉴스 기사이고요. 진양근 대표가 말하기를 위약군 중 표본수가 많은 특정 국가 데이터에서 OS 수치가 높게 나와서 전체 데이터의 중앙값이 왜곡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9, 8, 7, 6, 5, 4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 중앙값, 미디언 값은 뭐죠? 여기 가운데 있는 7이죠.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 1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 10, 10, 6, 5, 4 이렇게 되면은 중앙값이 어떻게 되냐면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확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전체 글로벌하게 임상을 했는데 특정 국가에서 이렇게 10, 10, 10, 10, 10이 나온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값이 확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가설 검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거는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T 테스트, Z 테스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설이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검정, 테스트고요. P값이 많이 나와요. 이 가설을 기각하네 만회할 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정을 할 때 두 개의 가설을 세웁니다. 하나는 영가설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대항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항가설은 영가설의 논리적인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영가설이 틀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대항가설이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소에 반대의 반대라고 했잖아요. 영가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영가설이 틀렸다. 그럼 대항가설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과학자가 임상 실험자가 내고 싶었던 결론은 이 대항가설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귀무가설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두 개 집단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설입니다. 연구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처음에 영가설은 귀무가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타난 차이도 단순히 우연이다 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대항가설은 이게 유언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고 이거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두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위약군이고요, 하나는 약을 먹은 집단입니다. 약을 먹은 데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그게 증명이 된다면은 이 두 집단의 차이는 약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 하나의 변수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변수를 찾아내는 게 이 실험입니다. 다시 한번 영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 모든 검정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P-밸류를 통해서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하고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각하고 싶어 하겠죠. P-밸류까지 낮게 나와서.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 결과는 우연으로 나왔을 확률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다, 즉 우연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정, 테스트 방법들은 Z검정, T검정, F검정, 카이제곱 검정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카이제곱 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비만, 정상 체중이 있습니다. 이 전체로 보면은 비만은 20%가 되고요, 80%는 정상 체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을 나가서 보면은 비만인 사람은 20%, 100명 중에 20명은 비만이라고 하고요, 80명은 이제 정상 체중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당뇨냐 정상이냐 이거를 나눠봤어요. 나눠서 관측을 해보면 당뇨에서 비만이 10이고 정상 체중이 15고요. 여기 총 이게 사람이 달라요. 전체가 25. 정상에선 10 비만이, 그다음에 정상 체중은 65.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옆에 확률을 보면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전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가만히 보면은 여기 전체에서 봤을 때는 20대 80 비율이었는데요. 당뇨에서는 특이하게 비만이 40%를 차지합니다. 전체 60%, 40%. 정상은 오히려 더 적어요. 13%, 86%.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두 변수 간에 연관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예상되는 빈도를 이제 여기 있는 기대 빈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원래는 20%대 80%가 돼야 되잖아요. 정상도 20%대 80%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당뇨가 있는 사람이랑 정상 있는 사람이랑 이 퍼센트가 다릅니다. 당뇨는 40%고 정상은 13%예요. 이거 뭔가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상에선 60, 이거 86. 다시 한번 말하면 전체 인구 집단에서 나온 비율이랑 지금 당뇨가 있는 사람, 정상인 사람 간의 그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이 차이가 과연, 자, 여기 이제 이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전체 비율이 20%, 80%였죠. 이거 n을 10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 빈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똑같이 20%, 80%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25명이면은 그 중에 20%가 5명이고 그 다음에 80%가 20명이고 정상이 75명일 때 그 중에 20%가 15명이고 그 중에 80%가 60명이어야지 이 기대 빈도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그냥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당뇨는 이 비만이 더 많고요, 비율적으로. 그 다음에 정상 체중이 더 적고, 여기 정상에서는 또 비만이 더 적고, 정상 체중이 비율이 더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 기대 빈도랑 이 관측 빈도랑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그거를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설 검증의 가장 시작은 뭐라고 했죠? 두 변수는 연관성이 없다. 과학자가 이거를 깨고 싶은 거죠.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처음에 기무가설은 이거 연관성 없다, 우연의 일치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깨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무가설이 깨지게 되면은 논리적 대척점에 있던 대립가설이 맞게 됩니다. 이게 오케이 되는데, 자, 이제 카이제고 검정 통계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기대 빈도 분의 관측 빈도 빼기 기대 빈도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쉬운 건데요. 일단 이거는 뭐 자유도 1의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고, 두 변수 사이에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기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게 클수록 이러한 현상이 관찰될 가능성은 적어지게 된다. 즉 P밸류는 작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유도가 1인 x제곱의 분포가 이렇게 카이제곱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3.84라는 통계량이 나왔을 때는 여기입니다. 이게 P밸류가 0.05짜리고요. 이게 값이 더 높아지면 8.33이면은 여기입니다. 위치가. 이때 P밸류는 0.004니까 0.05보다 더 작죠. P밸류까지 더 작아진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관찰될 확률이 더 적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질수록 좋은 거죠,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식을 잘 보면은 관측 빈도 빼기 기대 빈도의 제곱입니다. 관측 빈도 빼기 기대 빈도, 여기 보면은 관측 빈도 빼기 기대 빈도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런 것들 차이가 더 클수록 통계량은 더 커지겠죠. 그리고 P밸류는 작아지고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해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위에 자, 기대빈도 5, 20, 15, 60 이렇게 있습니다. 다 분모로 들어가겠죠. 여기 보면은 5, 20, 15, 60 다 들어가 있죠.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분모로.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제곱을 해주는 건데, 이거 차를 제곱해 주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이거 차이 5죠, 이거 차이 5죠, 이거 차이 5죠, 이거 차이 5죠. 다 5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다 5제곱이에요. 5제곱 다 5제곱. 그 다음에 밑에 분모에 다 하나씩 들어갔었죠. 이거 플러스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8.33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이제 반복을 하면은 이 기대빈도 분의 관측빈도 빼기 기대빈도의 제곱의 시그마인데, 자 다시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5, 15, 20, 60 5, 15, 20, 60 분모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 다 더해주는 거죠, 시그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 분자만 이제 보면 되는데, 이 차이들이 다 5잖아요 그래서 그냥 5제곱을 해줘서 더하면 8.33이 나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나온 게 8.33이었습니다. 아까 결론으로 먼저 가봤는데, 여기서 이제 P밸류 요거 5%가 기준으로 잡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건 뭐 수학적으로 5%여야 된다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어떤 프락스학자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관습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5%, 이게 카이제곱 값이 3.84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게 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기각하냐 채택하냐, 그 차이가 갈라지는 그 경계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84보다 높게 나오면은 이제 P밸류 값이 더 작아지는 거죠. 이 통계량이 더 높을수록 P밸류가 작고, 그래서 이 기준이 3.84였으니까 8.33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0.004,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무가설은 기각이 되는 거죠. 왜냐,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당뇨와 비만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카이제곱 검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x2 뭐 뿐만이 아니라 3x3 뭐 2x 뭐 이런 식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유도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유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자유도도 구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R 곱하기 C의 자료는 이거 하나씩 뺀 거 곱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본 게 2x2였잖아요. 이거 자유도 어떻게 구했냐, 2 빼기 1 곱하기 2 빼기 1 해서 1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유도를 이렇게 구해서 이 분포를 구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배경지식 좀 쌓을 건데,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석유 에너지, 원자로 에너지 이런 걸로 친하잖아요. 물리학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인데요, 또 다른 단위로는 칼로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볼 때 칼로리 같은 거 신경 쓰잖아요. 이 칼로리는 뭐냐면은 물 1g을 14도에서 15도까지 올리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로 정의가 되고요. 줄이라는 것은 1N의 힘으로 물체를 1m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종류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칼로리도 들어가 보면은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 전해지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소요되는 열의 양입니다. 그래서 열을 나타내는 단어인 이 칼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